자,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닌 아빠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짓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죠. 즉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에서는 자는 부의 성과 번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해서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의 성과 번호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을 부성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자,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모의 성과 번호를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 모의 성과 번호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서로 협의해서 장래에 태어날 아이의 성과 번호를 어머니의 성과 번호를 따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성은 성씨를 의미하고 번호는 본관을 의미하죠. 자, 화면에 나온 그 혼인신고서 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 부분에 동그라미 5번이 있죠. 그 동그라미 5번란에 보면 자녀의 성과 번호를 모의 성과 번호로 하기로 하는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예와 아니오라는 체크란이 있죠. 그 체크란에 아니오라는 부분에 체크를 했으면은 장래에 태어날 아이의 성과 번호는 부성 우선주의에 따라서 아버지의 성과 번호를 따르고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의 성과 번호는 아버지의 성 및 번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공시됩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예라는 부분에 이제 체크했으면 그 혼인신고서에 어머니의 성과 번호를 따르기로 했다는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 한부를 첨부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장래에 태어날 아이의 성과 번호는 어머니의 성과 번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아이의 성과 번호는 어머니의 성 및 번과 동일하게 기록되고 공시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의 성과 번호는 아버지의 성과 번호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이 부성 우선주의는 남성을 우선시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사상인 평등사상과 맞지 않아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자녀의 성과 번호는 아버지의 성과 번호를 우선적으로 따르게 하는 이 부성 우선주의는 어머니인 여성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권위주의와 체면문화 그리고 제사문화라든가 허례허식과 산업공상의 직업에 대한 차별의식 등 전근대적인 문화는 사회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 장점은 있겠죠. 자, 특히 이 가부장 문화, 북의 사회의 남아 선호 사상이라든가 부성 우선주의 또는 호주 제도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이 호주 제도는 장남이 당연히 호주가 되고 호주 상속에 있어서 그 호주에게 상속 특권을 부여하고 가족은 호주에 종속되어 호적에 편입되어서 일가를 이루게 되어 있었는데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호주 상속 제도를 호주 승계 제도로 전환하고 호주의 상속 특권을 없앴고 이 장남이 호주 승계를 포기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때 그 호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호주 제도를 규정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고, 자, 이에 따라서 민법 개정을 통해서 2008년 1월 1일 그 호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요. 2007년에 종전의 호적법도 폐지되고 그 대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약칭 가족관계 등록법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관계 등록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신분관계의 공시수단인 호족부 대신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해서 신분관계를 공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부성 우선주의는 아직도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성 우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1996년에 그 여성계에서 이 부모의 성 같이 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초대 여성부 장관을 지내신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아시죠? 그분은 1985년에 낳은 아들 이름을 박한길로 정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성인 박씨 다음에 자신의 성인 한씨를 집어넣은 것이 최초의 부모의 성 함께 쓰기 원조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성가족부가 아이의 성을 정할 때 부성 우선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이 부모가 협의해서 정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의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논의한 후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오는 2021년 3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에서 계획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기성세대, 특히 유림세력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급변하고 있죠. 자, 신세대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제도에서 살아온 우리의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요즘의 젊은 층이나 아이들과는 세대 차이로 인한 생각의 차이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남녀평등 내지 양성평등이라는 시대사상이 법제도에 들어온 이상 우리 기성세대도 거기에 맞춰서 구습을 버리고 거기에 적응해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 태어날 자녀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이 부성 우선주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성 우선주의를 탈피해서 헌법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하든가, 아니면 부모 양측의 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 이제는 이 부성 우선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깊게 고민하고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손자, 손녀의 성과 번은 며느리의 성과 번을 따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